꼬마 빌딩 땅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전부 아파트로 변신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서민주택이 들어가야 될 꼬마 빌딩 땅들은 점점 더 귀해질 것이다. 진입장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점점 높아지고 제가 투자할 때보다 분명 올라갔고 제가 투자할 때는 제가 똑같은 여러분들과 같은 똑같은 입장이었고 그때도 진입장벽이 높다고 생각을 했어요. 높다고 생각했고 뭐 그때 산 가격들이 제가 갑자기 어떤 굉장히 싼 땅을 산 것도 아니고 그 당시는 그 당시에 줄 수 있는 제일 그 당시의 가격을 다 줬고 그때는 그게 오를지 안 내릴지 판단이 안 되는 상황에서 불확실성 상황에서 투자를 했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그때 투자하실 분들이 이제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가가 되셔서 이 자리에 서서 설명을 하시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투자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절이 분명히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 이게 참, 고민인데. 그러니까 이런 고민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어떤지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이 환경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 건지를 예측을 하는데 어쨌든 참조가 되고 고려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결론을 써놨지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주차장법 및 각종 건축법 강화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이에요. 법. 근데 법이 강화되는 게 이게 가격 오르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같이 이제 건축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계속 설계를 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 설계안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너무나 잘 알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주차장법 강화가 되는데 주차 규격 상승으로 지을 만한 땅이 줄어들었다. 이 표현이 뭐냐면 제가 쉽게 표현을 할게요. 주차 규격 상승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주차하러 가면은 주차하라고 이렇게 라인이 그려져 있죠. 라인이 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주차 한 대씩 이렇게 주차하잖아요. 그게 몇 년 전에 커졌어요. 그게 2m에 5m였는데 지금 2.3m에 5m가 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커진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죠. 제일 큰 이유는 대형차가 점점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커졌어요. 근데 그게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 특히 꼬마 빌딩에 주차를 넣는 거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주차를 넣는 거는 지금 꼬마 빌딩 같은 땅에서는 2층, 3층 뭐 지하에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층 바닥에 그냥 깔잖아요. 그냥 깔아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옛날에는 5대를 넣을 수 있는 땅이었는데 지금은 4대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주차가 규격이 상승되다 보니까 커지다 보니까 주차 라인 규격이 커지다 보니까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렇게 되니까 이 땅을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팔고 하는 사람들이 사업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주차 대수와 아까 그 질문하셨잖아요. 주차 대수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주차 대수는 그 땅에 지을 수 있는 어떤 용량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차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용량이 줄어들어요. 건물 수익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게 매각하는 사람들은 비싼 땅 사가지고 옛날에 이만큼 지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요만큼밖에 못 지으니까 요만큼 지은 걸 갖다가 비싸게 팔아야지 남잖아요. 예?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효율이 좋은 땅들, 그러니까 그런 주차나 이런 것들이 좋게 들어갈 수 있는 땅들은 점점 귀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이런 법이 강화되면서 오히려 효율이 좋은 꼬마 빌딩 땅이라든가 그야말로 알짜가 되는 꼬마 빌딩 땅들은 더 점점 귀해진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격이 또 오를 수 있는 요소가 됐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축 원가 상승. 원가가 상승되는 건 인건비도 올라갔죠. 원자재비도 올라갔죠. 그 다음에 각종 인허가 비용, 감리비 이런 것도 다 올라갔습니다. 뭐 내진 요즘은 조그만한 건물들도 예전에 포항에서 건물 막 무너지고 했을 때 내진 구조, 그러니까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구조 설계를 또 추가를 하고 해서 전부 그것들이 가격 상승 요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꼬마 빌딩에 투자하는 원가가 자꾸 높아지잖아요. 원가가 높아지니까 파는 가격 높아지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예, 원가가 높아지니까 지금 뭐 LH나 이런 데 뭐 아파트 가격 뭐 원가 공개 그게 뭐냐면 원가가 도대체 왜 아파트 분양가 이렇게 자꾸 올라가는 거야? 원가 공개해라고 하는 게 원가하고 가격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뭐 LH든 어디든 뭐 봐봐, 원가가 이만큼이야. 땅값은 이만큼이고 우리 건물 지었는데 아파트 지었는데 이만큼 들어. 그래서 내가 이만큼밖에 받을 수 없어. 그러면 그렇구나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원가가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1, 2번하고 조금 결이 다른 내용인데 뭐냐면 지금 저는 이거 정말 큰 문제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3번 같은 경우에 지금 아파트에서 그러니까 서울에서 또 수도권에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한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뭡니까?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는 게 가만히 보면 꼬마 빌딩 땅 같은 거 조그마한 땅들을 다 부수고 그 아파트 짓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파트 지으면 그 기존에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거기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정말 몇 프로 안 되지 않습니까? 서민주택이 다 없어져요. 서민주택이. 그러면 이 서민주택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꼬마 빌딩의 주거가 서민주택이었어요. 그게 점점 없어져요. 근데 서울 수도권에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들만 삽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부산 인구가 줄어들고 있답니다. 부산 인구가. 여러분, 부산이 우리나라에서 제2의 도시예요. 그죠? 부산의 인구가 줄어요. 부산에 살던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인구들이 지금 서울 수도권으로 지금 다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갑자기 서울 수도권으로 올라와서 어디에 삽니까? 그 사람들이 아파트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살 수 있는 곳이 아파트가 아니라 서민주택, 꼬마 빌딩을 지었을 때 꼬마 빌딩 위에 올라가는 원룸, 이런 다세대 다가구 이런 이런 건물들인데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다 아파트로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서민주택이 있는 이 꼬마 빌딩 이게 수요 증가하고 희소성이 되고 결국 이걸 투자 가치로 보는 사람들은 저희도 투자자 중에 한 사람이죠. 투자하는 사람들은 비싸도 사서 월세 더 올리고 해서 계속 투자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 3번 내용만 보더라도 꼬마 빌딩 땅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전부 아파트로 변신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서민주택이 들어가야 될 꼬마 빌딩 땅들은 점점 더 귀해질 것이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3번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꼬마 빌딩 그러면은 뭐 유튜브에서 유명한 분들이 나와서 뭐 계속 뭐 통상가 건물, 뭐 통오피스 건물만 이야기하지만 주택 건물이 점점 귀해집니다. 예, 꼬마 빌딩 주택 건물이. 예. 그 관리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굉장히 그것도 저는 투자 가치가 높다고 보니까 뭐 3번 이런 이유로 예, 굉장히 중요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 4번이 아까 이제 3번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던 거. 부산 인구도 준다. 서울 수도권 인구 집중, 전반적인 주택 가격 상승. 사람이 모이니까 가격 상승이에요.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 주택 가격 계속 또 오르거든요. 또 올라요. 전번 정부 때 엄청나게 올랐죠. 전번 정부 때 이야기 참 부동산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보셨겠지만 이걸 잡으려고 했지만은 근데 정말로 그 취지는 알지만 저는 이제 그 취지는 이해하지만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관련된 정책이 너무 잘못됐다고 봅니다.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시장만 자극해가지고 그냥 놔두면 이렇게 올라가는 걸 갖다가 너무 자극해서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 될 정도였으니까 예, 너무 올라갔습니다. 너무 올라갔죠. 여하튼 서울 수도권의 이 인구 집중은 저희가 이때까지 오면서 정말 많은 분산하기 위한 많은 시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본다 그러면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미 가속화가 됐고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추세로 지금 계속 가고 있고요. 제일 큰 핵심적인 요인은 이제 일자리죠.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이 되고 그 일자리를 찾아서 이제 올라오는 사람들 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거 가격, 그 중에 대표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를 거고,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따라서 서민주택 가격들도 다 같이 오릅니다. 예, 꼬마 빌딩 안에 있는 다세대 다가구, 다중주택, 뭐 등등, 뭐 다 오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개발할 만한 꼬마 빌딩 땅의 희소성으로 가치 상승. 자, 이 위의 모든 이유, 땅값 상승, 원가 상승으로 진입장벽은 점점 높아지고, 임대 수익률도 점점 떨어져요. 그런데 이 임대 수익률이 점점 떨어진다고 하는 거는 냉정하게 보면 투자자가 극복해야 될 요소인 거예요. 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돈이 많으신 분들은 수익률 낮아도 이런 이유로 올라갈 거야. 이거 올라갈 거야. 수익률 낮아도 그냥 투자해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그때 그 강남에 들어가서 보셨지만 땅값이 이렇게 비싸졌다 그랬는데도 그 얼마나 많은 현장들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계속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개인의 환경에 따라서 투자자가 어떻게든 극복을 해야 되는 요소로 남아 있는 것이고,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똘똘한 수익형 부동산 원하는 수요자는 점점 더 많아지니까 서울 수도권 될 만한 꼬마 빌딩 땅 가격은 점점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소위 말해서 이것도 지난 정책이 똘똘한 한 채로 집중을 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렇게 환경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안 좋은 효과는 뭐냐면 안 좋은 부동산들, 지방에 있는 것들, 투자하는 거 다 버리고 다 서울 수도권으로 다 몰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점점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만 보더라도 지금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아져 있고, 그리고 이런 임대 수익률, 제가 전번 강의할 때도 어떤 분께서 이제 임대 수익률이 지금 투자할 만한가요? 투자할 만하기 어렵습니다. 예? 어려운데도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투자 수익률을 최대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땅, 좋은 건축, 좋은 임대. 그래서 이걸 극복을 하셔서 투자를 하세요. 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드려야지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여하튼 이런 이유로 올라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꼬마 빌딩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예. 예, 어느 유튜브가 이야기했듯이 어디에 투자할까요? 강남에 투자하세요. 다 이야기할 수 있죠.